해모성 발언, 해모성 논란으로 여성의 특히 성적 수치심까지 이렇게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논란의 표현을 저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한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 아주 유력한 당선 후보잖아요. 유력 시대는.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 통합인데 그 가정사를 보면은 자기 형님네 가정도 그렇고 또 자제분들도 이런 자꾸 논란에 많은 그런 소리들이 많으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대통령 돼서 국민 통합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발언을 따왔는데 그 팩트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이준석 후보는 해당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. 그렇죠.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건 다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? 어쨌든 저런 노이즈 마케팅은 정말로 잘못된 정치 행태, 갈라치기 행태. 아니 그런 여성 혐오 발언을 했으면 사과하고 또 사과해야죠. 왜 정면 돌파를 하느냐, 노이즈 마케팅을 하느냐. 이것은 이준석 후보의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그냥 뭐 지난 먹구름을 떠나서 이 폭풍과 쳐서 아마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아마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런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아이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그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 토론 현장에서 차마 이 자리에서조차도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꺼내면서 저열한 언어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준석 후보의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. 근데 오늘 뭐 입장을 내면서 또 뻔뻔하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. 그 후한무치가 곧 젊음은 아닙니다.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저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란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.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. 네. 지금 조승래 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두 사람의 목소리를 지금 저희가 다 들어봤습니다. 이준석 불편 예상했지만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다 국민 모독이다.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라는 거죠.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면서도 김성태 의원님처럼 살짝 뒤에 하지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전에 그 발언을 했었던 당사자도 비판을 받을 부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사실 이 부분보다도 더 눈길이 가는 건 김성태 의원님. 예.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제 옆에 이준석 후보가 있었으면은 제가 혼냈을 거예요라고 말을 돌려줬습니다. 이준석 후보가 예전에 단일화 관련해 갖고 내 앞에 있었으면은 혼났어요라고 얘기한 걸 다시 돌려준 것 같은데 이거는 뒤끝입니까?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네. 후보자 아내들도 이 토론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다. 그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옆에 있으면 이준석 후보가 혼내겠다. 이제 네, 그런 네. 이야기였는데 그걸 다시 돌려드렸죠.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런 입장은 충분히 이준석 후보에게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. 아무리 뭐 그런 뭐 이런 특히 이제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이고 또 뭐 어떤 뭐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의사 내지는 입장을 분명히 뭐 여러 형태로 즐겁게 그걸 뭐 참여하지만은 네. 저렇게 이제 해모성 발언, 해모성 논란으로 여성의 특히 성적 수치심까지 이렇게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논란의 표현을 저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한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 아주 유력한 당선 후보잖아요. 유력 시대는.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 통합인데 그 가정사를 보면은 자기 형님네 가정도 그렇고 또 자제분들도 이런 자꾸 논란에 많은 그런 소리들이 많으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대통령 돼서 국민 통합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솔직담백하게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밝혀달라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저는 우회적으로 비유해서 아주 잘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결론은 우회적으로 해서 좀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런데 이준석 후보 어찌 말씀드렸죠. 잠시 뒤에 오전 9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라는데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가 살살 지금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그 발언 관련해서 얘기를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. 정면 돌파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
이 앞서서 이준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오전 9시에 무슨 얘기할 거냐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 장남이 실제 해당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이미 됐다. 보도가 된 사안을 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에선 그 내용을 막으려고 메신저인 나를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거 실체 알아야 됩니다. 다만 내가 수위 조절을 못한 부분은 평가를 받겠지만 이재명 후보도 위선적인 태도는 지적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최인호 의원님. 네. 잠시 뒤 오전 9시에 이준석 후보가 뭔가 더 얘기를 할 것 같아요. 만약에 뭐 진정 사과를 또 안 하고 네. 마치 이재명 후보의 아들 또 발언을 이상하게 꺼내서 또 그렇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시도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오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. 노이즈 마케팅이라 하면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보다 내다. 나 자신이 이재명 후보의 제일 큰 상대다라는 걸 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을 좀 더 이제 흡수하려는 그래서 두 자리 숫자로 올라서려는 뭐 이런 전략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고 저런 발언을 따왔는데 그 팩트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준석 후보는 해당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. 그렇죠.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건 다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? 어쨌든 저런 노이즈 마케팅은 정말로 잘못된 정치 행태, 갈라치기 행태. 아니 그런 여성 혐오 발언을 했으면 사과하고 또 사과해야죠. 왜 정면 돌파를 하느냐, 노이즈 마케팅을 하느냐. 이것은 이준석 후보의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그냥 지난 먹구름을 떠나서 이 폭풍과 쳐서 아마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아마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런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아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